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크라임 파이터즈 2편입니다 오프닝 조금만 더 보실게요. 두둥 하면서 크라임 파이터즈 2 라고 외쳐주면 코인을 조금 더 빨리 넣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4명입니다. 일단 1번 블러드 출발합니다. 크라임 파이터즈 2편. 이 게임은 코나미에서 만들었고요, 4인용 벨트 스크롤 게임입니다. 그리고 1991년 7월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한 시기쯤에 한국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게임 등장했을 때는 스트리트 파이터 2에 한참 빠져들기 시작했던 타이밍이라 글쎄요, 벨트 스크롤 게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2편이잖아요. 크라임 파이터즈 1편 제가 리뷰했거든요. 이 게임 보시기 전에 1편 먼저 리뷰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 게임은 1편에서도 무기의 성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용 횟수도 무제한이었고요, 총만 들면 총알도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쉬워졌는데 2편 역시 무기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것보다 무기 들고 싸우는 게 무조건 좋은데요, 아쉽게도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1편에서 너무 무기의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2편에서는 제약을 걸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사용하는 무기의 이름이 네일벨트거든요. 네일벨트로 적을 때리면은 적들이 벽에 꽝 부딪히는 게 손맛도 더욱 좋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 게임을 생각해도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연출이 좋았습니다. 네일벨트를 들고 있는 적의 이름은 배트펑크라고 합니다. 빨간 바지, 빨간 머리의 적은 서그 A라고 하고요, A부터 D까지 있습니다. 밀가루 푸대를 던지면은 저렇게 콜록거리는 것도 재밌었고요. 네일벨트 포기하고 지금 제가 손에 든 상자는 에너지 상자입니다. 에너지가 하나도 닳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보스전까지 끌고 와서 보스전에서 에너지가 빠지면 그때 먹어도 됩니다. 첫판 보스죠. 손에는 굉장히 큰 톱을 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버지쇼 브라바도입니다. 톱도 그냥 톱이 아닌 전기톱이죠. 너무 크게 휘두르다 보니까 바닥에 박혀가지고 꼼짝 못할 때 그때 때려주면 됩니다. 첫판 보스라서 빈틈이 많은데 저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죠. 잔챙이들이 밑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지만 날려주면은 차에서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 게임은 점프 버튼이 없습니다. A 버튼 손, B 버튼 발. A, 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적을 넘어뜨리는 공격을 하고요, 적이 넘어졌을 때 다리 버튼을 누르면 다운 공격을 합니다. 다행히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니까 빠졌던 에너지가 가득 찼죠. 손에 칼 들고 있는 저 녀석의 이름은 나이트 펑크입니다. 샷건이 나왔죠. 이 게임은 샷건의 위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쉽게도 총알의 개수가 있습니다. 1편처럼 무제한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샷건으로 웬만한 잡졸들은 한 번에 원샷 완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총알이 아깝잖아요. A, 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총알을 아끼면서 공격할 수 있고요. 보셨죠? 적들이 가로로 쭉 서 있을 때는 샷건 한 방으로
한 라인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네들 같이 날려버릴 수가 있죠. 앞에 복면을 쓴 녀석이 있죠. 이름은 팻 브루저. 덩치가 좀 크고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지금 샷건을 한 방 맞았는데도 버티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우리가 주먹으로만 때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면 AB 공격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좋고요. 바닥에 양동이가 있습니다. 적한테 던지면은 머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적들이 잠시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빨간색 벽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적들 어지간하면 완샷 완킬입니다. 손에 든 양동이. 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바게스가 조금 더 저한테는 친숙합니다. 어릴 적에는 바게스라고 많이 불렀어요. 두판 중간 보스입니다. 어릴 적에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수도꼭지가 하나 달려있죠. 그 수도꼭지 밑에는 바게스가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판 중간 보스는 사슬낫을 사용하는데요.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 보스니까 죽을 순 없죠. 바게스와 수도꼭지 얘기하니까 거기서 놀았던 노란색 고무줄 물총이 생각이 납니다. 88 올림픽 전에 얘기고요. 지금이야 일회용 기저귀 때문에 노란색 고무줄 밴드를 사용을 안 하는데, 기저귀 때문에 노란색 고무줄 밴드를 어지간한 집은 다 있었거든요. 아니면 슈퍼에서 50원에 한 줄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구경한 지 오래돼가지고 파는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 앞쪽 볼펜 나오는 데를 돌려서 고무줄 한쪽 끝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꼭지 입구에 딱 맞도록 검정 테이프나 아니면 투명 테이프로 돌돌돌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꼭지에 꾹 눌러놓은 다음에 수도를 틀면은 그 압력으로 고무줄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기다랗게 물이 가득 찹니다. 그걸로 물총처럼 사용해서 많이 놀았었는데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터져요. 고무줄이니까. 그러면 그 터진 데를 잘라내고 조금 더 짧게 해서 물총을 또 만들죠. 점점 짧아지다가 결국은 운명을 맞이하는 그 고무줄 물총. 참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수도꼭지 모양이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고무줄 물총을 꽂아가지고 물을 충전할 만한 수도꼭지가 쉽게 눈에 띄지 않겠는데요. 막상 우리 집만 해도 꽂을 데가 없습니다. 손에 체인을 들고 있는 저 녀석들은 이름이 체인 펑크입니다. 이름은 펑크고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다들 이름이 붙네요. 얘는 체인 펑크. 체인도 무기 위력 좋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나이프가 조금 사용하기 그렇지 전체적으로 무기의 성능 다 좋아요. 그래도 보스들의 이름은 체력 게이지 옆에 나오네요. 이름은 미싱 링크. 덩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등장할 때 보셨죠? 지게차에 실어서 왔습니다. 성격도 얼마나 더러운지 네모다란 나무 상자에 갇혀서 있다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힘을 봉인하기 위해서인지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당연히 힘도 좋지만요,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엉덩이로 깔아뭉개는 원거리 공격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잡히기도 합니다. 잡히면 우리 멱살을 잡는데 그때는 발차기로 우리도 바둥바둥 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고생은 했어도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까지는 잡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구하려던 케이트를 또다시 납치해갑니다. 우리가 지금 플레이하는 버전은 일본어 버전입니다. 일본 내수판이고요. 일본 내수판에서만 크라임 파이터즈 2라고 하고
수출 버전은 이름이 다릅니다. 벤데타. 일본 내수판하고 수출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내수판에만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지금 등장했습니다. 우통을 까고 등장한 저 아저씨들은 이름이 하드게이입니다. 하드게이. 이름부터가 느낌이 있습니다. 수출판 버전에서는 검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하드게이 대신에 체인 들고 나오는 체인 펑크 그 녀석이 등장을 하는데 재미가 없겠죠. 제가 다른 해외 사이트에 유튜브 영상 댓글을 좀 보면은 아쉽다, 왜 우리는 검열 삭제를 당했는가, 일본어 버전이 더 낫다, 그런 여론이 조금은 더 우세합니다. 당연하죠. 아는 사람만 아는 하드게이니까요. 대부분의 해외 유저들은 벤데타로 플레이를 했을 겁니다. 이 게임은 기본 공장 초기 마리수가 2마리거든요. 제가 일부러 1마리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드게이의 공격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1마리 죽이려고 일부러 목숨 하나를 더 늘려놨고요. 자, 일부러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도 하드게이는 와서 덮치죠.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공격력이 세다기보다 정말 자석같이 근처에 있으면 귀찮게 딱 달라붙거든요. 한 마리 죽었으니까 이제는 안 당할 거야 하고서 때리려고 했는데도 한 번 당했습니다. 정말 하드게이 무섭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마지막에도 하드 도그가 나옵니다. 개조차도 굶주린 개들이 나오거든요. 수출판 버전에서는 개들이 정상적으로 공격만 합니다. 굶주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굶주리지 않은 고품격 게임 방송 호강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임은 총 5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끝판 보스를 클리어를 하고 나면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1편에도 있는 모드인데 모든 보스랑 한 번 더 싸우는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검은색 코트를 입고 나온 저 녀석은 이름이 플래셔. 체력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 밟기도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트를 좌우로 쫙 펼치면은 화염병이 나오죠. 이때는 때릴 수 없습니다. 무적이기 때문에 코트를 펼치면 우리는 무조건 뒤로 빠져야지 돼요. 하드게이가 등장하는 스테이지에 바바리맨을 가장한 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아마 바바리맨 컨셉일 텐데 제 생각에는 하드게이 하나만 넣지 바바리맨까지 넣으면 게임이 너무 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바리맨을 하려다 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요, 데드엔드 시티 입구였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공사 현장이고요. 이번 세 번째 스테이지는 다운타운입니다. 아무래도 뒷골목 분위기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게이도 등장하고 지금 뒤쪽에서 아가씨가 부서진 문 사이로 무슨 일이야 하면서 계속 두리번 거리고 있죠. 이번 스테이지에 굉장히 변태의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드게이를 깔아놓고 바바리맨도 등장을 하면서 채찍을 던 아가씨가 등장을 하죠.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미나트릭스인데 쓰러뜨리고 나면 채찍을 우리한테 무기로 주죠. 사거리가 굉장히 긴 무기이기 때문에 샷건 다음으로 채찍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게임 전에 코나미 게임들 닌자 거북이 아시잖아요. 타격감 전혀 없었습니다. 닌자 거북이 게임은 재밌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게임은 타격감이 있습니다. 손맛이 좋아요. 바바리맨 정말 체력이 많죠. 안 죽습니다. 몇 번을 넘어뜨렸는데도 때려도 내가 지칠 것 같아요. 아가씨, 여기는 다 청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채찍을 주는 채찍 언니 등장을 했죠. 그녀의 발걸음마다 모션이 있는 걸 보니까 공들여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녀에겐 빨간 벽돌이 어울리겠죠. 이 게임의 1편은 더블 드래곤을 참고를 했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2편에 와서는 파이널 파이트를 많이 참고를 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카지노 테이블 밑에 상자가 있는 거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겨놨으니까 알기 어렵죠.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의 등장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루드 형제들입니다. 동생은 체구가 작고요, 형은 덩치가 큽니다. 공략법은 동생이 체력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먼저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보스가 죽을 때 비명을 지르잖아요. 저 비명 소리가 모든 보스 공통이라는 게 아쉽더라고요. 보스마다 비명 소리 좀 다르게 했으면 그 보스의 특징도 알 수 있고요, 게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이긴 하지만 동생 쪽은 외소증이 있는 덩치가 작은 안타까운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동생을 먼저 처리하니까 형 쪽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번째 스테이지,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항구고요. 이 게임의 제목 크라임 파이터즈는 범죄 수사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수출판 게임의 제목은 벤데타, 이탈리아어로 복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한 복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이 복수를 할 때까지는 죽어도 죽지 않겠다, 이 복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자를 더 쳐서 갚아주겠다, 굉장히 무서운 복수라고 합니다. 라이플 펑크도 체력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어렵게 총을 뺏었습니다. 이제 적들을 상대할 때 일단 몰아서 일렬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총알도 아끼고요. 역시 원샷 원킬. 이 게임의 주인공은 모두 4명이죠. 그 4명을 코브라즈라고 부릅니다. 수출판 버전에서는 이번 게임에서 납치된 히로인 그 여자까지 코브라 멤버로 쳐가지고 코브라즈 멤버를 5이라고 하거든요. 네 번째 스테이지의 보스고요. 이름은 크롤커트. 지금 우리가 탄 배의 선장입니다. 닷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맞으면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요.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한테 공격을 해오는데 돌면서 올 땐 도망 다녀야 됩니다. 이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잡혀간 여자의 이름은 케이트고요. 일본어 버전에서는 그 케이트는 우리 코브라즈 멤버 중에 한 명, 헐크 호건 닮은 캐릭터 호크의 여동생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수출판 버전에서는 호크의 제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든 여동생이든 어쨌거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 그냥 오프닝만 보고 영어 몰라도 여자를 구하러 가는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싸우는 이곳의 이름은 데드엔드 시티고요. 우리가 상대하는 이 범죄 조직의 이름은 데드엔드 갱입니다. 끝판왕의 이름이 파우스트, 이 조직의 두목이고요. 파우스트가 이 도시를 다 점령을 하고
다른 도시까지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게임의 주인공들 코브라즈가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납치를 해가지고 데드엔드 시티에서 없애버리려고 한 건데 아이고 이렇게 한 마리가 죽었네요. 이 보스 어렵다니까요. 아무튼 파우스트는 코브라즈를 이 도시에서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도시에서 데드엔드 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괜히 납치해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슬럼과 여기서 굶주린 개들이 등장을 하죠. 밥 달라고 우리한테 낑낑 댔었는데 너희들 줄 밥은 없다. 편히 쉬거라. 이 게임의 주인공들은 모두 4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의 이름은 블러드, 복서 타입이고요. 이 게임의 밸런스 타입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 블러드를 주로 플레이했는데 넘어져 있는 적을 때릴 때 빡빡빡 저렇게 연속으로 때리잖아요. 이 부분이 시원해가지고 자주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팔꿈치로 찍던가 약간 좀 모션이 느리니까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인기 캐릭터는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 BA 닮은 캐릭터, 녹색 옷 입은 캐릭터가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체력이 없다고 머리 위에서 계속 죽음 임박 번쩍번쩍거리는데 굉장히 성가십니다. 그리고 적들을 집어서 던질 때도 있잖아요. 저 부분은 랜덤이라서 어떻게 마음 편히 적들을 잡아서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보스전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스를 잡아서 던지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때 다운 공격을 하고 일어나면 다시 집어서 던지고 넘어지면 다운 공격하고. 말로는 쉬운데 랜덤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낙법하는 보스도 있습니다. 모든 보스가 다 걸려주지도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건물의 최상층이겠죠? 거의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널 파이트를 닮았죠. 이런 류의 게임들이 보스전 할 때는 지하로 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옥상으로 갑니다. 이 게임도 수출판 버전보다 일본 내수판이 조금 더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요. 그 당시 오락실 난이도 무조건 최고 난이도였을 거 뻔합니다. 이 게임은 끝판 본다면은 혼자서 보지 않죠. 대부분 2인용 이상을 플레이해서 용돈 많은 날 동전을 쏟아 부으면서 끝판왕까지 갑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닌자 거북이도 끝판왕 가봤고요. 더 심슨 그 게임도 무조건 처음에는 친구들 2명도 적다 3명 정도 앉아서 계속 돈 넣으면서 끝까지 달려보죠. 이 게임이 그렇게 엔딩보라고 만든 게임이니까요. 이 게임 보시면은 다른 비슷한 게임 하나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세가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도 4인용이고 제목은 디디크루. 이 게임이랑 그래픽은 많이 다른데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다인용 게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게임이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게임도 91년도 게임, 디디크루도 91년도 게임. 그런데 저는 디디크루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뭔가 부자연스럽거든요.
덩치 큰 녀석들이 고양이를 보고서 굉장히 놀라하는 게 재밌잖아요. 이름은 아머드 브루저라고 합니다. 딱 봐도 갑옷도 튼튼하게 입은 것 같고 덩치도 크고요. 체력도 좋아서 그런지 총에도 한 방에 안 죽고, 이 게임에서 벽돌도 굉장히 강력한데 빨간색 벽돌을 맞아도 한 방에 안 죽습니다. 등장할 때 하는 말이 현대 미술의 최고의 걸작을 보고 있다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표현이 착한 것 같았고요,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복장이나 스타일을 보면은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멋쟁이는 맞는 것 같아요. 끝판 보스고요. 덩치 굉장히 크죠. 이름은 파우스트. 상대를 해보면은 매판 보스보다 쉽다면 쉬울 수 있지만 컨티뉴 해야겠죠. 쉽다고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동생을 구하러 왔으니까 같은 옷을 입은 헐크 호간 닮았죠. 두 번째 칸에 있는 호크입니다. 헐크 호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전직 프로레슬러 출신이고요. 파워형 캐릭터입니다. 그 당시에도 헐크 호건은 좀 먹혔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런대로 인기 있었던 캐릭터라고 기억이 되고 있고요. 끝판이고 마리수도 3마리나 되니까 조금 설렁설렁해서 그런지 한 마리가 금방 죽었습니다. 에너지가 3칸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총을 꺼내서 쏩니다. 비겁하게. 더블 드래곤의 보스가 생각이 나죠. 그래도 에너지 2칸밖에 없으니까 금방 마무리. 와, 넘어져 있는데 공격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한 마리 죽었어요. 와, 억울합니다. 끝판왕답게 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300원 썼습니다. You ain't leaving this town alive. 시작하자마자 이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은요, 아이고, 한 대는 안 맞을 건데. 암튼 저렇게 하면은 보스 하나가 걸렸죠. 그러면은 보스 2명을 상대하지 않고 한 마리만 상대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보스 상대하는 요령을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이 부분은 기억이 나서 보여드렸습니다. 게임의 메인 스토리는 다 클리어한 거고요. 이번 스테이지는 엑스트라 스테이지. 1편에서는 모든 보스가 거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듯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2편에서는 플레이 할 맛 나게 난이도 조절을 해줬습니다. 이 게임은 3편도 있습니다. 이름은 바이올런트 스톰. 크라임 파이터즈의 시리즈 마지막이자 코나미가 제작한 마지막 벨트 스크롤 게임이기도 하죠. 이 게임보다 밝은 톤의 게임 색상에다가 캐릭터도 굉장히 커졌어요. 인기도 그런대로 있었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요. 나중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해야지 된다면 이어서 하고 싶을까요? 살짝 고민은 하겠지만 저라면 이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메인 스토리를 다 클리어했기 때문에 번외 게임에 동전을 투입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는 거죠. You couldn't punch your way out of a paper bag. 여기서는 끝판왕 총 안 꺼내들겠죠. 엑스트라 스테이지인데 약간의 보너스 개념인데 설마. 보스 2명을 상대하는 것도 상당히 벅찬데 쫄개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렵네요. 힘은 들지만 저 뒤에 여동생이 우리를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잡혀있지 않죠. 에너지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차기 2방에 에너지 많이 날라갔습니다. 와, 이어서 하기는 싫은데 말이죠. 에너지 정말 쉽게 빠지네요. 믿을 건 도깨비 방망이 뿐입니다. 채찍 아가씨도 죽었으니까 이 무기면은 이제 얘는 원거리에서 채찍만 갈겨주면 되잖아요. 한 번 더 이어할 뻔 했는데 다행히 이어하진 않았네요. 진정한 엔딩 한 컷 남았으니까요. 마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도시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스텝롤이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2회차 게임을 시작을 하거든요. 적들도 더 많이 등장하고 체력도 더 올라가고요. 2회차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마치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듯한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을 위한 인서트 코인은 구독과 좋아요로 충전됩니다. 많이 많이 충전해 주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